11월 28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100만이니 190만이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국정을 집행할 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고, 그리고 법적 제도적 절차로서 탄핵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요,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특검, 국정조사, 탄핵이 다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정교과서가 공개됐는데,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철회할 것처럼 슬그머니 이야기하다가 청와대가 오기가 나서 한마디 했는지 협의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마당에 이것도 되지 않을 겁니다. 밀어봤자 야당이 법을 만들어서 이 국정교과서를 단일한 교과서로 채택하기로 한 교육부의 규정을 무력화시킬 거라고 봅니다. 자, 무엇보다도 정부가 연속될 수 없다라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요. 국정교과서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내일은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검찰 조사받으러 오라고 최후 통첩한 마지막 날입니다. 30일은 국정조사 1차로 기관 보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일날은 별일 없고요. 2일날은 특검이 임명되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물론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두 사람의 특검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야당은 가급적이면 빨리 2일날 탄핵 소추를 표결하자 그럽니다. 30일날 발의해서 2일날 투표하자 그러고, 지금 새누리당 비박들은 9일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탄핵, 특검,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당 일부 후보들은 자신이 대통령이 다 된 듯이 득이양양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 측은 최대한 빨리 하자 이야기하면서 사드나 또 F-35 차세대 전투기 채택, 개성공단 폐쇄까지도 최순실이 관계했다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안보 문제까지 걸어 선동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이게 나라냐고 자신이 이야기한 대로 되어가고 있다 그러고, 박은수는 자기가 국무회의 가서 한마디 하니까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대통령 보고 물러가라, 전 내각 물러가라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자, 이재명 시장은 자기가 제일 먼저 탄핵과 퇴진을 이야기했다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박 대통령 문제 때문에 주말에도 어지간히 저한테 공격을 하더만요. 저를 믿었는데 제가 믿어달라 했습니까? 황장수 믿었는데 배신을 했다. 배신의 아이콘이다. 어쩐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방송 같이 하던 사람도 지난 주말 방송을 쉬겠다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요. 오만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요, 고작 최순실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날려버리고, 고작 최순실 때문에 사드 배치와 차세대 전투기 채택이 흔들리고, 고작 최순실 때문에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진행되게 한 박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고작 최순실 때문에요. 자문을 받을 사람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저한테 이야기했으면 5년 내내 계속 해줬을 겁니다. 좀 했지만요. 공짜로요. 직책도 필요 없습니다. 무리 없는 수로 이야기해드렸을 겁니다. 대통령이 도덕성이 그따위밖에 안 돼서 기업에 그따위 청탁을 합니까? 하려 그러면 몇 조씩을 해먹어버리죠.
자, 이전에 몇 조 해먹은 걸, 몇 천억 해먹은 걸 이야기 안 하고 왜 박 대통령 이야기하느냐? 이전에 해먹은 거를 걸어서 심판할 만큼을 했어야지요. 왜 자원개발이나, 왜 4대강이나, 왜 김포 운하나, 왜 지난 정권에 북한에 돈 준 거, 왜 박근혜 정부에서 조사를 안 했습니까? 저한테 뭐라 할 일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보고 뭐라 해야 될 일입니다. 눈앞에 먹을 게 널려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신경을 쓰기가 싫었습니까? 저는요, 이 정권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끝난 정권에 의리나 신의를 가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정권과 함께 보수가 같이 내리 앉아야 되느냐? 저는 이제 보수라는 말도 쓰지 않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나타나는 이런 형태의 보수라면 이런 보수는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보만 주장하면 보수입니까? 좌파나 진보 중에서도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보 주장한다고 보수가 아닙니다.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정상대로 하는 사람이 저는 보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자, 이제 새누리당은 해체될 겁니다. 지금 비박이 나가니 무슨 친박이 버티니 하지만은 제가 장담하건대 10개월 뒤에는 새누리당 이름은 남아있지를 않을 것이고요.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새누리당을 지키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심판을 받아서 이미 끝나버렸으니까요. 이 정당으로 다음에 국회의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국회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이 정당으로 대선 후보를 내어서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결국 시간이 문제지 다 뛰쳐나갈 거고 끼리끼리. 결국은 대한민국의 5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던 보수 정당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자, 원로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박 대통령이 하야해라. 거국 중립 내각 총리를 임명해라. 그리고 명예롭게 퇴진을 해라. 그리고 개헌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우병우가 한참 설치면서 국정을 농단할 때 그 이야기를 했다거나 3인방 정윤회 찌라시가 터졌을 때 그 이야기를 했다 하면 저는 그분들을 제 개인의 어떤 선호와 떠나서 과거에 잘못이 있었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존경을 하겠습니다. 원로답다. 이제 언론과 그 다음에 길거리의 시위에 의해서 거의 정권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뒤늦게서 거국 중립 총리를 이야기하면서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4월달 하야를 이야기하고 그때 대선을 치르자고 이야기하는 탄핵이 진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원로들의 근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도할 가치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비겁한 사람들이죠. 말하기 싫고 그냥 말해서 손해볼 것 같으면 하지를 말든가 말을 하려 하면 적절한 시점과 장소에서 적절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이 원로니까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벌인 사태에서 우리가 하나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모를 해서 오히려 앞장을 섰습니다. 의혹을 덮는데요. 조사 대상이 돼야 될 사람이 민정수석실 자리에 앉아서 조사를 해야 될 검찰들을 지휘하고 있었고 검찰은 그 밑에서 숨도 한마디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 부조리, 입학 부정과 학사 관리 부정을 감독을 해야 될 건데 그 부정에 예산을 주고 용역을 주면서 솔직히 말하면 조사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대를 감사해서 이런저런 고발을 했다고 해서 추가로 고발될 사람 중에 교육부 인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문화체육관광부요. 문화체육이라는 분야가 최순실, 차은택, 고영태 이런 사람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과정에서도 단 한 명도 제대로 그들이 꾸미는 비리와 부정 그리고 체육계 농단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장 과장이 둘이가 다쳤는데 올바른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 하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옹호하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제대로요. 자, 총리 이승만 하죠. 국정이 저렇게 농단이 되고 배가 가라앉아 가는데 총리가 대통령이 시원찮으면 나서서 회의를 소집해서 구조를 지휘하는 역할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총리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태로 전락을 했고요. 청와대의 수많은 비서실장과 수석들도 무의미한 존재로서, 장관들도 무의미한 존재로서 똑대할 수 있는 권한조차도 상실을 했고, 국정원은 밑에 국장, 처장 이런 애들이 정보를 빼서 최순실 등에게 보고하고, 최순실 심기 관리에 앞장을 섰고, 국정원 원장은 전부 뻥카였습니다. 감사원 최순실이 난도질을 국정의 예산에 손을 대고 빼먹고 하는 동안에 공기업이나 정부에 대해서 최순실의 부정과 관련해서 단 한마디 건의도 못했습니다. 경찰청은 의경간 최순실 아들을 자리 만들어주는데 급급했습니다. 자, 검찰 수사를 안 하려고 끝까지 시간을 갖다가 지연시키고 외면을 하다가 마지 못해서 했다가 지금 이까지 왔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어쩌다가 이까지 왔는지 어리둥절을 할 겁니다. 자, 모든 국가기관이 철저하게 마비되었습니다. 서로가 견제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있었지만은 대통령을 파는, 대통령을 움직인다는 최순실의 힘 앞에 저항을 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우리 사회의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지도층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고위공무원 한다고 그렇게 그들먹거리고 청와대에 근무한다고 그들먹거리고 사정기관에 근무한다고 어깨 힘주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콤비로 3인방이 정윤회가 국정을 농단하는 동안에 단 한 명도 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썩어 빠진 사회라는 겁니다. 곳곳이 다 썩었지 않습니까? 가장 엘리트라고 공부 잘하고 그래서 시험을 쳐서 뽑은 특별한 사람들이 다 썩어져 빠졌습니다. 비리의 공범이 되고 묵인했고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고시 공부해서 판검사 되고 행시 붙어서 고위공무원 되고 외교관 되면 뭐 하겠습니까? 하고 있는 행태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최순실 일가가 재벌들의 돈을 뜯어내고 재벌들은 최순실에게 끈을 잡아서 박근혜 정권에다가 좌지우지하려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에서 전 공무원들이 거기 앞장서서 이해관계와 한마디로 브로커처럼 행동을 해줬습니다. 대통령이 재벌에게 청탁을 하는 일들이 21세기 백주대낮에 일어났습니다. 좋은 뜻, 재벌 돈을 그런 식으로 받아서 좋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애초부터 재벌들은 누가 실세인지 박근혜 정권 출범해서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았을 겁니다. 최순실이 실세다. 정윤회가 실세다. 알아보니까 최순실이 3인방을 다 잡고 있다. 대통령은 그 말에 꼼짝 못한다. 옷도 해주고 가방도 해주고 보고서도 다 받고 인사도 관리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경호실이니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이니 수석이니 대통령 공부시킨 거니 지금까지 오는 대통령 만들기 플랜이니 거기서 다 했다더라. 그러니 거기 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확인을 받아야 움직인다더라. 거기만 잡으면 끝난다. 그 정도 정보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줄을 다 서고 돈을 갖다 미기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돈을 땡기고 사람을 꼽고 부탁을 하고 청탁을 하고 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회에 이 정부의
작동 기구와 시스템의 무력화와 거기에 기반한 한마디로 정계와 재계 간의 부패 커넥션의 완성, 이것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투표에서 국회의원 뽑고 총리 뽑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의 시스템적 구조는 이미 붕괴되어 있었고 경제민주화라는 가치는 근처도 가지 못했고 알고 보면 시장경제가 아니라 정실자본주의고 한마디로 관료주의적 부패가 넘쳐나는 정경유착의 사회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무런 감시기구나 시스템도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보여주는 무슨 본질이라는 것.